안녕하세요. 이것이 안드로이드다 저자 박승훈입니다. 6장 대표적인 뷰 첫 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이전 장에서는 리니어 레이아웃, 렐러티브 레이아웃 등 총 6가지 뷰 그룹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6가지 뷰 그룹은 안드로이드에서 가장 대표적인 뷰 그룹으로 대부분의 화면은 해당 뷰 그룹을 통해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장에서는 안드로이드에서 가장 대표적인 뷰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즉 그 말은 대부분의 화면은 해당 뷰들로 구성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강좌에서는 대표적인 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모든 뷰들의 최상위 뷰는 어떤 속성을 가지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안드로이드에는 대표적인 뷰라고 불리는 것들이 총 4가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들은 안드로이드에 기본 탑재된 앱들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홈이라고 불리는 그 앱입니다. 각종 자기가 개발한 앱이나 다운받은 앱들을 설치하게 되면 그 앱들을 실행할 수 있는 단축 아이콘 그런 것들이 이 홈 화면에 나타나고요. 홈 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눌렀을 때 해당 앱이 실행이 되게 되는 그런 앱입니다. 그러니까 런처라고도 불립니다. 이 앱은 단말기에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찍었을 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갤러리라는 앱입니다. 그 다음은 SMS를 발송하거나 LMS를 발송할 수 있는 메시지 앱이고요. 다음은 계산기죠. 계산기 앱이고 다음 앱은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는 캘린더 앱입니다. 이 앱들을 우선 자세히 살펴보면요. 모두 다 뷰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앱의 화면은 뷰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모든 그 뷰들을 일단 제가 나타내 봤는데요. 먼저 최상위 클래스 뷰를 기준으로 하위에 파생된 클래스고요. 각각 전부 다 뷰입니다. 먼저 텍스트 뷰가 있는데요. 텍스트 뷰는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하고 편집하거나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용자가 직접 편집하는 기능은 이 텍스트 뷰에선 제공되고 있지 않고요. 내부적으로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지 사용자가 직접 편집하는 기능은 이 하위에 있는 에디트 텍스트라는 클래스, 파생 클래스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쨌든 텍스트 뷰는 화면에 문자열을 출력하는 뷰고요. 각각의 앱들에서 텍스트 뷰를 찾아보면요. 먼저 이 설정, 계산기 밑에 이제 아이콘과 제목과 각각 제목 안에 들어가는 이런 글들, 그 다음에 옆에 나오는 그 현재 날짜나 이런 전부 다 안에 내에 들어가는 날짜들 전부 다 텍스트 뷰고요. 다음에 존재하는 걸 살펴보면요. 버튼인데요. 화면에 보시면 많은 부분들이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입력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계산기에서도 그렇고요. 버튼은 사용자가 버튼을 터치해서 특정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버튼을 눌렀을 때 사용자가 어떤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죠. 다음은 에디트 텍스트인데요. 에디트 텍스트는 이런 입력기와 연동되는 어떤 텍스트를 입력기를 통해 입력받을 수 있는 사용자의 키 이벤트를 입력받을 수 있는 그런 뷰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메시지를 입력할 때 메시지를 작성하거나 받는 사람 이름을 추가하거나 계산기에 들어가는 수를 입력하는 창 그런 것들에 활용이 되죠. 다음은 이미지 뷰인데요. 이미지 뷰는 굉장히 많아요. 홈에서 아이콘이나 갤러리에서 이미지 자체를 보여주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런 아이콘들 많죠. 그러니까 보시면 대부분 다 텍스트 뷰, 버튼, 에디트 텍스트, 이미지 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뷰는 이 4가지인데 이 4가지 중에도 텍스트 뷰를 상속받아서 만든 파생된 클래스, 버튼, 에디트 텍스트 사실은 이 버튼이나 에디트 텍스트도
텍스트 뷰에 대부분의 기능이 있고, 버튼은 배경에 이제 버튼 모양의 배경 이미지만 바꿔줄 뿐이지 텍스트 뷰와 거의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에디트 텍스트도 입력하는 그 창, 그러니까 밑에 이런 사각형을 그려준다던가 이런 부분만 다르지, 텍스트 뷰의 기능을 거의 대부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그 모든 앱들은 텍스트와 이미지 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그림을 표현하는 것과 텍스트를 표현하는 이 두 가지만 거의 사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안드로이드에서 제공되는 뷰가 이것밖에 없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뷰는 뷰 그룹, 그러니까 리니어 레이아웃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 82가지, 3가지 정도 돼요. 굉장히 많죠. 그치만 그런 뷰들도 전부 다 대부분 텍스트 뷰와 이미지 뷰에 파생됐거나 아니면 이 두 가지 뷰의 조합으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어떤 특화된 기능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뷰 이 네 가지를 아는 게 우선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다음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뷰의 파생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텍스트 뷰, 이미지 뷰, 뭐 버튼, 에디트 텍스트, 뭐 기타 등등을 한번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최상위 클래스는 뷰로 이루어져 있고요. 뷰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드는 거죠. 그 하위에 텍스트 뷰, 뭐 이미지 뷰, 아까 말했던 버튼, 에디트 텍스트. 더 파생된 걸 볼게요. 컴포넌트 버튼, 그 다음에 체크박스, 스위치. 아까 말했듯이 뷰는 82개 가량 돼요. 안드로이드에서 제공되는.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뷰들도 대부분 상위에는 가장 대표적인 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텍스트 뷰와 이미지 뷰의 파생 뷰들이 많아요. 그리고 파생된 뷰들이 중요하지, 뭐 기타 등등의 이제 뷰들은 뭐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뷰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런 상속도를 늘 보여주는 거는 상속 관계만으로도 뷰의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 뷰의 이 상속도만으로도 그 파생되는 클래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략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 늘 드렸지만 상위 클래스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뷰 이 파생 클래스들을 이제 기준으로 왜 상위 클래스를 먼저 배워야 되는 게 중요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뷰 클래스가 있는데 최상위 클래스예요. 뷰 클래스가 제공하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능은 화면에 어떤 내용을 그리는 기능을 제공해요. 그 다음에 그리는 어떤 틀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이제 그 뷰를 누르거나 아니면 이제 키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그 뷰한테 이제 입력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사용자 이벤트 처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나중에 이벤트 부분에서, 이벤트장에서 배울 거지만, 이제 키를 입력했을 때 어떤 특정 함수가 실행되도록 하는 그런, 오버라이딩 함수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리기 같은 경우는 뭐, 온드로우 같은, 그릴 때, 특정 경우에, 뷰가 그려져야 될 때 그 그리는 부분을 어떤 함수로 채워주면 되는데, 그런 함수를 제공한다거나. 어쨌든 뷰는 그리고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생된 클래스는 이 그리는 부분을 어떤 일정 부분을 이제 자기네들이 채워주는 거예요. 텍스트 뷰 같은 경우는, 글자를 입력했을 때 화면에 입력되는 글들을 써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텍스트 뷰에 어떤 글을 설정하면 이 글이 화면에 출력되는 거. 뭐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텍스트 뷰를 선택하고 글을 입력했을 때 입력기라고 하거든요. 소프트웨어 이거 입력바 같은 거 뜨는 게 입력기예요. IME라고도 부르고요. 자, 어쨌든 그런 입력기로 글을 쓰게 되면 그 텍스트 뷰에 글이 들어가는. 근데 중요한 거는 텍스트 뷰에 이렇게 글을 입력하는 기능이 있지만 텍스트 뷰 자체만으로는 글을 입력하는 기능으로 잘 안 써요. 파생된 클래스가 또 있거든요. 잠시 보시면 어쨌든 에디트 텍스트라는 거예요. 텍스트 뷰에 사실은 이런 글을 입력하는 기능이 있지만 막아놨어요. 에디트 텍스트가 파생된 클래스에서 입력되는 글을 입력하고 수정하는 기능을 이렇게 열어두게 되는데요. 그게 에디트 텍스트예요. 에디트 텍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버튼이 있는데요. 버튼은 자세히 보시면 배경에 이제 버튼 모양이 있고 버튼 위에 글이 써 있죠.
그래서 그 글의 기반은 텍스트 뷰거든요. 그 단지 배경에 있는 그 이미지는 배경이지만 이렇게 눌러짐 효과 등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배경만 바꿔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텍스트 에디트는 글을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뷰 기반의 글을 입력할 수 있도록 배경에 이런 거를 만들어 주고요. 버튼은 사용자가 버튼을 눌렀을 때 눌러짐 효과를 주는, 뒤에 배경이 들어왔다 나왔다 이런 효과를 주는 그런 그림만 좀 확장이 된 거예요. 파생 클래스로. 자, 더 볼게요. 버튼은 이제 어쨌든 사용자가 어떤 버튼을 누르고 떼고 이런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또 파생해서 체크박스가 나왔고 스위치가 나왔어요. 체크박스는 텍스트가 나오고 이렇게 네모 박스에서 사용자가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체크가 되는 뭐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죠. 생각해 보시면 여기 버튼의 경우는 배경 이미지에 버튼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효과를 줬다면 그 들어갔다 나왔다는 효과를 이 앞에다가 옮긴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체크를 했을 때 이제 체크가 나오고 체크를 해제하면 체크가 없어지고 이런 효과죠. 자, 스위치는 여기 위에 텍스트가 그려져 있죠. 그 텍스트는 기반으로 텍스트 뷰를 쓰지만 여기 뒤에 이렇게 딱 누르면 이렇게 체크가 온오프 되는 바뀌는 기능, 그런 기능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요 사이에 컴포넌트 버튼 하위에 또 어떤 다른 것들을 토글 버튼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얘는 온오프, 그러니까 두 가지의 값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런 껐다 켰다 하는 기능에 대한 속성을 추가해서 그런 추가된 클래스가 존재는 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파생된 클래스도 상위의 텍스트 뷰가 뭔지만 알면 이 파생된 클래스의 대부분 기능은 텍스트 뷰를 쓰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죠. 이 기능이 여기는 체크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그 상위 클래스에선 대부분. 그 상위 클래스만 배우면 하위 클래스에는 전부 다 파생돼서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파생된 클래스에는 그 상위의 클래스에서 어떤 기능이 이제 좀 전문적으로 추가됐는지만 확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옆에 써놨는데, 이처럼 나머지 뷰들도 최상위 뷰를 기점으로 한 단계 혹은 많아야 두 단계에 상속된 그 뷰 특징만 이해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고, 여기는 뒤에 배경을 달리해서 눌러졌다 들어갔다. 실제로 버튼 뷰의 그 프레임워크 소스를 보시면 몇 줄 안 돼요. 그러니까 뒤에 배경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뷰가 위에서 말했듯이 82가지나 되지만 상위의 뷰만 알게 되면 그렇게 많이 정복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상속 관계를 왜 배워야 되는지, 먼저 확인을 왜 해야 되는지, 이게 좀 이해하고 앞으로 많은 뷰들을 바라보시는 게 좋거든요.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번에 먼저 배우게 될 거는 이 텍스트 뷰, 이미지 뷰, 버튼, 에디트 텍스트가 아닌 가장 최상위 뷰부터 먼저 배우도록 할게요. 최상위 뷰에는 아까 그리는 것과 이벤트 처리하는 걸 제공된다고 했는데, 이 밖에도 몇 가지 속성들이 최상위 뷰에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속성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하위에 있는 이런 각종 파생된 뷰들을 보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아요. 최상위 뷰에 그렇다고 수많은 기능이 있는데 그걸 자주 쓰는 기능을 위주로 한번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상위 뷰에는 ID라는 게 있습니다. ID 속성은 앞서 렐러티브 레이아웃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특정 자식 뷰를 이제 ID를 설정하고 다른 뷰가 그 설정된 뷰의 관계형 배치를 위해서 A라는 뷰의 오른쪽에 배치시켜 달라고 했을 때 그 A라는 뷰를 지칭할 때 그 A라는 뷰의 ID를 설정했었어요. 그렇게 ID가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 밖에도 자바 소스에서 XML에서 작성된 특정 뷰를 이제 찾거나 지칭할 때 그때 ID를 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뷰에 대한 ID는 활용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간단하게 지금은 기억하실 때 특정 뷰를 지칭할 때 그 뷰를 참조할 때 쓰는 용도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활용하는 부분을 잠시 살펴볼게요.
지금 리니어 레이아웃이고요. 그 하위에 텍스트 뷰를 줬어요. 텍스트 뷰에 id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골뱅이 플러스 id 하면 이제 id를 생성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이 id를 생성하겠다 플러스 id 슬래시하고 id 이름을 적어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자바 소스에도 이 id를 이용해서 이 뷰를 참조할 수가 있어요. 자바 소스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지금 텍스트 뷰를 객체를 이제 찾아서 참조하게 되는데요. set 컨텐츠 뷰 하면 이 레이아웃을 전부 다 이제 객체화 시켜놔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올려놨으면 자신이 이제 원하는 뷰를 변경하거나 이런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텍스트 뷰를 참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안드로이드에서는 find view by id라는 걸 써가지고요. id를 이렇게 주면 여기 지금 현재 화면에 그 설정된 그 레이아웃 중에 그 id를 찾아서 참조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뷰 객체로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참조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이제 id r.id.id 언더바 테스트 뷰 이렇게 참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능은 당연히 뷰마다 전부 다 id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최상위 뷰에 존재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find view by id 해가지고 id로 텍스트 뷰를 가지고 왔어요. 자바 소스에서 가져와서 텍스트 뷰를 가져온 다음에 tekst view set 텍스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문자열을 주면 텍스트가 그 텍스트 뷰에 표시되는 거예요. 실행된 화면을 보시면 그 텍스트 뷰 하나가 이제 배치가 됐는데 그 헬로 월드라고 그 설정한 내용이 찍혔죠. 이렇게 참조해서 뷰를 변경하거나 이제 어떤 갱신할 때 대부분 쓰이거든요. 아이디는 여기까지 정도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상위 뷰 속성 중 백그라운드라고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지금 아까 이전에 XML 작성한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또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안드로이드 콜론 백그라운드 이 속성이 이제 최상위 뷰의 속성이거든요. 이건 해서 뭔지 모르겠지만 드로블 슬러시 ic 언더바 런처.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 리소스 중에 ic 언더바 런처라는 그 이미지를 참조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리소스 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건데요. 어쨌든 그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안에 리소스 폴더 안에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안드로이드 이미지가 하나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아이콘 런처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라는 뜻인데 어쨌든 이렇게 설정을 하면 원본 이미지가 텍스트 뷰의 배경으로 들어가요. 실행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텍스트 뒤에 배경이 하나 들어갔죠. 그 원본 이미지가 들어갔어요. 뷰는 대부분 다 사각형 영역을 가지고요. 그 뒤에 배경에다가 그러니까 배경 이미지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배경 색상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런 기능은 최상위 뷰의 기본 속성이고 그 파생된 뭐 텍스트 뷰나 아까 말했던 이미지 뷰, 다른 여러 가지 뷰들도 파생된 클래스는 최상위 뷰의 속성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중 하나가 백그라운드고요. 다음은 패딩이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 패딩 속성은 반드시 마진이라는 속성과 비교해서 외우셔야 돼요. 외운다기보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레이아웃 파람스 저번 강좌에서 레이아웃 파람스 중에 부모 클래스 그러니까 뷰 그룹의 그 레이아웃 파람 속성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마진 속성이 있었죠. 마진 레이아웃 파람스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그 마진이라는 게 자식 뷰에 여백을 주는 거였죠. 패딩도 좀 비슷해요. 패딩도 여백을 주는 건데요. 우선 그래서 제가 텍스트 뷰에 레이아웃 언더바 마진 레프트 백 dp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상위 뷰 자체의 속성 패딩 레프트. 그래서 앞에 레이아웃 파람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레이아웃 언더바가 안 붙었죠. 이거는 최상위 뷰 기본 속성이에요. 그리고 또 백 dp를 줬어요. 둘 다 레프트의 좌측에 이제 그 여백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결과화면은 이래요. 텍스트 뷰의 배경으로 일단은 그 백그라운드 컬러를 노란색으로 칠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텍스트 뷰의 배경이자
텍스트 뷰의 영역에 해당돼요. 이게 전체가 텍스트 뷰의 영역이고요. 바탕에 있는 거는 제가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샵 0F0인데요. 이것도 리소스에서 제가 색상을 지정하는 방법인데, 어쨌든 이게 RGB에서 그린을 설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초록색으로 배경을 설정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게 의미하는 것은 당장 모르셔도 돼요. 자, 어쨌든 텍스트 뷰의 배경은 노란색, 그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의 영역의 배경색은 초록색, 이렇게 놔뒀어요. 그때 제가 지금 색 좀 표시가 된 게 좀 특이하죠. 여기서 리니어 레이아웃의 부모 부그룹 영역이 초록색이고요. 그 다음 자식 뷰 영역이 이 노란색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레이아웃 언더바 마진 레프트라고 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 영역이 리니어 레이아웃 영역이에요. 리니어 레이아웃 영역이고 자식 뷰를 노란색을 배치했죠. 그 다음에 텍스트 뷰라는 거를. 그 자식 뷰의 영역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그 영역 이 자식 뷰를 표시할 때 요만큼 마진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백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식 뷰 영역 안이 아니라 밖이에요. 그러니까 자식 뷰는 이쪽에 패딩이 있는지는, 마진이 있는지는 몰라요. 자식 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식 뷰는 그냥 자기 영역의 그림을 그릴 뿐이죠. 근데 그 뷰 그룹이 자식 뷰에서 이렇게 레이아웃 언더바 마진 레프트 100이라고 주면, 부모 뷰 그룹은, 이만큼의 마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 뷰 그룹이 자식에게, 자식을 배치할 때 마진, 그러니까 여백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패딩 레프트 100은, 자식 뷰 안에서 그러니까 여백을 주는 거예요. 이걸 패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전혀 주체가, 그러니까 여백을 주는 주체가 틀린 거예요. 마진은 레이아웃 파람 속성으로서 그 뷰 그룹이 자식 뷰를 배치할 때 앞에다가 여백을 주는 거고, 패딩은, 자식 뷰 스스로 자기 안의 영역을 그 여백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중에 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언더바 마진 레프트라고 해서 마치 자식 뷰가 어, 여백을 달라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맞아요. 자식 뷰가, 그러니까 개발자가 자식 뷰의 설정을 나 이 뷰는 왼쪽에 뭐 여백 100 dp를 달라고는 했지만 일단 이건 어쨌든 부모 뷰 그룹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뷰 그룹이 여백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패딩은 자식 뷰, 그러니까 자식 뷰 내부 안에 여백을 달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자식 뷰한테 써지니까 XML 내용에서 자식 뷰에서 써지니까 마치 이게 좀 두 개가 되게 헷갈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구분을 정확하게 이해만 하시면 쓰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실 거예요. 앞의 내용을 다시 기억하는 그 의미에서 한번 뷰 그룹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잠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레이아웃 XML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부모 뷰 그룹 안에 버튼이 존재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부모 뷰 그룹한테 레이아웃 언더바 위드스, 그 다음에 레이아웃 언더바 하이트, 뭐 자기 영역을 요만큼 해주세요라고 이제 부모 뷰 그룹한테 요청하는 거죠. 요 중에 하나가 이제 레이아웃 언더바 마진 레프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부모 뷰 그룹한테 어, 부모가 나를 배치할 때 나한테 여백을 왼쪽에 좀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모뷰 그룹은 그래 너는 10dp만큼 이곳에 있어라고 하고 자기의 여백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의 어떤 영역을 지정해주고 뭐 마진이 있다면 마진 또 이렇게 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 뷰가 그려질 영역을 이제 지정해주죠. 이렇게 딱 지정을 해주면 이것은 이제 뷰 영역이에요. 뷰 자신이 마음대로 그리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뷰 그룹이 관여하는 거는 레이아웃 언더바 이 부분만 다 관여를 하고 그 내부에 이제 자식 뷰를 딱 영역을 배치시켜 주게 되면 그 영역 안에서는 이제 자식 뷰가 마음껏 자기가 그리고 싶은 내용을 그리는 거예요. 이 차이를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속성은 비지빌리티인데요. 이거는 아마 뷰 그룹 하면서도 몇 번이나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는 최상위 뷰의 속성이고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자식 뷰를 보이게 하거나, 뷰 자신을 이제 보이게 하거나, 안 보이게 하거나,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뷰 1의 영역을 비지블이라고 설정을 하면, 비지빌리티를 비지블이라고 설정하면 늘 보이는 상태예요. 지금 뷰 1이 보이고 있죠, 화면에. 뷰 2도 당연히 비지블 상태죠. 이렇게 뷰는 자기 스스로를 보일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뭐 굳이 설정을 안 하면 기본값은 비지블이에요. 당연한 거겠죠? 자, 만약에 뷰 1을 인비지블이라고 설정을 하면 화면에 이렇게 안 보이게 돼요. 보였다 안 보였다 뭐 이런 설정은 간단하죠. 근데 독특한 거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요. 곤이라는 속성이에요. 곤이라는 속성 값이에요. 비지빌리티 중에 곤이라는 속성 값은 화면에서 안 보이게 하는 인비지블과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점이 있는데 인비지블은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자기 영역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요. 뷰 1이 이렇게 화면에 지금 안 보이지만 크기를 유지해서 뒤에 배경에 있는 뭐 리니어 레이아웃일 수도 있고 뷰 그룹이 어쨌든 영역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 노란색이 표시가 되죠. 이건 뒤에 있는 건 뷰 그룹의 영역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고음 같은 경우는 뒤에 노란색 병역이 좀 줄어들었죠. 원래 영역이 뷰 1의 영역이 이만한데 자기 영역을 이제 차지하지 않는 속성이 바로 곤이에요. 사라지면서 자기 영역조차도 화면에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곤 속성은 뷰 자체가 아예 그냥 빠졌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예 화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없는 거나 다름이 없는. 이거는 인비지블은 영역은 차지하는 그런 거의 차이가 좀 있어요. 자, 비지빌리티 속성도 최상위 뷰의 속성입니다. 이 밖에 뷰 자체 속성은 아주 많아요. 너무 많아서 다 외우기도 힘들 만큼 정말 많아요. 근데 너무 많다고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요. 딱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최상위 뷰 자체만으로 화면에 그려지거나 어떤 기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빈 껍데기일 뿐이죠. 그런 뭐 그리는 영역이나 뭐 어떤 함수 오버라이딩 함수를 하긴 하지만 파생돼서 그 안에 그리거나 뭐 어떤 특정 기능을 하는 동작을 추가하지 않으면 그냥 얘는 껍데기일 뿐이죠. 그래서 대부분 파생된 클래스를 이용해서 쓰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뭘까요? 그럼 자기가 기능을 동작도 안 하는데 자기 스스로 어떤 특정 기능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수많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이제 파생된 클래스들을 위해서 기능이 존재하는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파생될 클래스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능들이 하나씩 계속 추가된 거예요. 그렇다면 최상위 뷰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이외에 기타 속성들을 지금 배워야 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이에요. 파생된 클래스를 하나씩 배우다 보면 그 최상위 뷰의 기능들, 그러니까 최상위 뷰 클래스가 지원하는 기능을 받아서 쓰는 거죠. 그렇게 하나씩 쓰다 보면 최상위 뷰의 클래스에 제공하는 기능들을 많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앞으로 직접 자기가 뷰를 만들 일이 생긴다면 최상위 뷰에 좀 몇 가지 더의 기능을 좀 배울 필요는 있는데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대부분 텍스트 뷰나 이미지 뷰나 뭐 기타의 뷰들을 이용해서 안드로이드가 제공하는 뷰들을 이용해서 대부분의 화면은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다양한 많은 뷰를 직접 경험하면서 이 속성들을 자연스럽게 배워 나갈 거고요. 지금 앞에 배운 속성이 뭔지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6장 대표적인 뷰 첫 번째 강좌를 마치고요. 다음 두 번째 강좌에서는 본격적으로 텍스트 뷰, 뭐 이미지 뷰를 하나씩 그 세부 속성들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